11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빠르게 잡힌 흐름을 보여줬죠. PC 상승률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전월비 마이너스 0.1% 하락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비로는 2.6%고요. 이 마이너스 0.1을 기록하게 된 것은 20년 4월 이후 처음 나타난 그런 모습이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도 0.1% 상승입니다. 전년비는 3.2% 상승이고요. 각각 컨센이 0.2, 3.3이었으니까 컨센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하는 그런 물가로 집계가 된 것이고, 물가만 놓고 보면 물가가 잘 잡혔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에너지가 2.7% 하락을 한 것이고, 특히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이 내구재 0.4% 하락을 한 것이고, 여전히 서비스는 0.2% 상승을 한 것입니다. 다만 0.5, 0.2 이렇게 떨어지긴 했죠.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근원 PC를 3개월 연율화시키면 2.2%로 집계가 되고요. 이게 직전 달에는 2.4였습니다. 더 낮아진 것이고 6개월 연율은 무려 1.9%로 나왔습니다. 이게 직전 달이 2.5였으니까 이번에 크게 변화가 나타난 것이고, 목표치 2%보다 더 하회한 수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물가가 떨어질 수 있냐? 물론 그렇습니다. 중고차 가격, 주택, 임대료는 계속 낮아질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보시는 거는 마나임 중고차 도매 가격인데요. 12월달 소폭 인상이 되긴 했습니다. MOM으로 0.3%가 상승했고, 다만 YOY로 보시게 되면 6.3% 하락한 거, 고점에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물가는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재차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데이터들로 집계가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4년도 핵심 PC 인플레이션이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C는 소득, 소비, 지출 요 윗부분도 함께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11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가처분 소득도 0.4% 증가를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마찬가지로 0.4%로 동일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 높아졌다는 것은 개인 소득에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는, 지금은 같아지는 현상까지 올라온 것이죠. 예전에는 더 낮았는데 이게 이제 개인 소득까지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연착륙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다 보면 소비를 어느 정도 지탱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출은, 소비는 어떠냐도 봐야겠죠. 보시게 되면 개인 소비 지출 0.2% 증가, 그런데 실질 소비 지출은 오히려 0.3%가 더 높게 증가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빨리 떨어지니까 지출 여력이 더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소득도 증가, 소비도 증가. 한마디로 상당히 좋은 골디락스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물가가 빨리 내려오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것이죠. 그 늘어난 부분이 그대로 소비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딱 적어도 지금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이렇게 연착륙에 대한 강한 데이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골디락스의 연착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득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증가분이 과연 이 소비로 이어졌는지, 이 부분이죠. 헤드라인은 0.3이 잡히긴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빨리 잡히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건 오케이인데, 그게 지출까지는 데이터상에는 지출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 지출은 글쎄 한번 조금 자세히 따져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드린 이유가 이 PC 데이터가 개인 소득, 소비 지출 관련해서 수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수정됐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했고요. 보시게 되면 먼저 물가입니다. 전체적으로 높게 잡혔다가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8월 달인데 YOY PCE가 3.5까지 높았다가 개정이 되면서 3.3까지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을 좀 보여줍니다. 차이가 무려 0.2%포인트가 나고요. 마찬가지로 코어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물가를 높게 잡으려고 하는 데이터들의 경향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PCE 개정 변화를 놓고 보면 그런 의심을 계속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소득과 소비 지출 관련해서도 개정된 내용을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소폭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 개정에 따른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이 10월 달을 기점으로 물가가 빠르게 잡혔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소득에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정도였는데 물가가 높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개인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동일하게 나올 정도고요. 지금 그런 추이가 11월 달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점이 9월 말, 10월 달 이렇게 딱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 소비 지출 관련된 이 개정의 패턴이 조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0.6, 0.6, 0.5, 0.1, 0, 마이너스 0.1 여기도 0.4, 0.3, 0.4지만 사실 이 부분도 소수점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크게 증가라고 보지 않을 만한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 소비 지출은 처음 집계되고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9월 달도 마찬가지로 0.4, 0.3 이번 달은 0.4로 개정이 됐지만 사실 뒷자리까지 가게 되면 큰 차이가 아닐 것이다. 8월 달도 계속 떨어졌죠. 0.1, 0, 마이너스 0.1 7월 달도 0.6, 0.6, 0.5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 10월 달 실질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11월 0.3으로 집계가 됐지만 이것도 개정이 되면서 계속 떨어질 것으로 그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실질 소비 지출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개정되는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물론 물가가 빠르게 잡혔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소비 지출로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이 세부 항목의 변화에도 나타납니다. 결국 세부 내용 보시면 이 내구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11월 달 더 감소폭이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 0.3에서 0.4까지 더 감소를 했습니다. 내구재가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인 재화 상품이 마이너스 0.7까지 더 감소를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내부재의 감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소비 지출이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마디로 고가 제품이죠. 내구재는 아무래도 한 번 사면 오래 써야 되니까 가구라든지 컴퓨터, 통신기기 이런 등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크게 줄이거나 계속 연기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헤드라인 데이터만 보게 되면 물가가 빠르게 잡혀서 실질 가처분 소득도 증가한 부분이 지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 위에까지는 인정하지만 소비 지출로 이어진 것은 아닐 수 있다. 왜? 개정되는 패턴을 놓고 보면 한 번 집계되고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이번 0.3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계속적인 내구재, 고가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소비가 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명확한 데이터로는 11월 데이터만 갖고는 그 소비 지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 내막을 뜯어보면 조금 다를 수 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실질 소비 지출이라든지 실질 소득이죠. 이 경우는 그리고 이거는 실질 소비 지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소득과 소비 모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11월 PCE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과거 경기 침체 구간 10년과 3개월 역전 기간입니다.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실질 개인 소득은 평균보다 하회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실질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하회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실질 소비 지출, 실질 소득 모두 역사적 평균에 수렴하거나 오히려 소폭 하회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침체 기간에
통계 밴드 안에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흐름이 이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소비재의 구입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실제 소비 여력이 회복되냐를 볼 때는 재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내구재 소비의 증가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11월 내구재 수주 헤드라인을 먼저 보시면 신규 주문이 지금 5.4% 늘었습니다. 그래서 2,954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시장 컨센은 2% 증가였는데 크게 상회를 했죠. 5.4%나 크게 높아졌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직전 달 10월 달이죠. 마이너스 5.1, 그러니까 5.1% 감소를 했던 것인데 이거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늘어났죠. 뭐 세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운송을 제외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신규 주수는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민간 항공기를 빼는 것이죠. 항공기의 변화 수준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놓고 보면 사실 이번 달 5.4% 증가가 항공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국방도 있습니다. 방산 제외하고 놓고 보면 6.5까지 높아집니다. 일단 데이터로는 11월 내구재 수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대체적으로 내구재 수주는 항공기 산업을 제외하고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산업에 파생된 제조업의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이 군사, 국방을 제외한 요 데이터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6.5%까지 크게 늘었죠. 뭐 늘긴 했는데 사실 이 직전 달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6.5%로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직전 달 보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마이너스 6.4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다시 회복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급감했던 민간 항공기의 주문이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제조업의 경기에 큰 변화가 있을 만큼으로 해석될 상황은 아닙니다. 직전 달 너무 떨어졌다가 이게 지금 올라온 것이고, 따라서 현재까지 제조업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체적인 추이를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신규 주문 및 재고 순환 등으로 확인을 했듯이 조정 국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스프레드 차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조업황이죠. 제가 그 부분을 대해서 조금 더 지속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어차피 서비스와 소비는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필수 소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조업의 턴어라운드가 중요한데, 신규 주문과 스프레드가 먼저 상승을 했고 뒤이어 제조업 PMI도 반등할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선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게 조금 더 유지될지 다시 떨어질지 더 상승할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이번 경기 회복 사이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이 내구재 수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회복하면서 제조 업황이 좀 살아나는 듯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수치들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게 재고 보충의 움직임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신규 수주가 늘고 신규 주문이 증가하는, 한마디로 생산 증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전형적인 확장 국면의 진입 여부는, 그래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몇 달 나오게 될 제조업 PMI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뭐 운송 장비의 수주 관련해서도 15.3% 증가했죠. 전달 13.4 감소해서 또 크게 증가한 부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내구재에서 또 살펴보면 좋은 게 이 자본재 출하 여부죠. 지금 보시게 되면 공장 건물, 기계 설비 등 한마디로 생산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증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거고요. 따라서 항공기를 제외한 자본재 출하량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1,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0.8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죠. 그런데 지금 0.8에서 직전 달 0.6이었는데 이건 지난달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0.6으로 크게 하향 조정이 된 것이죠. 여기서 0.8이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데이터고요. 10월 달인데 보시면 마이너스 0.1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 0.6으로 크게 줄면서 여기서 0.8 증가니까 글쎄요, 뭐 좀 가가감을 해보면 소폭 증가에 그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따라서 내구세 수주 헤드라인의 변화처럼 뭐 사실 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뭐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내부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딱히 아닙니다. 아직은.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 PC나 11월 내구재 수주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자체는 뭐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데이터들로 집계가 됐고요. 다만 PC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그게 지출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개정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특히 이 내구재가 뭐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수 소비 중심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결국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은 이 내구재가 다시금 반등하는, 증가하는 모습으로 집계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11월 내구재 수주 보시게 되면 큰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 증가하는 부분으로 집계가 됐고요. 특히 국방, 방산을 제외한 신규 수주가 6.5% 증가한 부분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상 항공 관련된 대부분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뭐 민간 항공을 제외해놓고 보면 0.5% 증가에 그쳤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럼에도 제조 업황이 꾸준히 반등하는 모습으로 재확인되기 위해서는 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어온 뭐 재고 순환이 있었죠. 이런 부분의 조정 국면이 끝나고 실제 수요가 살아나는 그런 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는지 체크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나오는 PMI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번 인상 사이클의 제조 업황의 회복 또는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뭐 헤드라인이 뭐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오긴 했지만 뭐 실제 이런 수주가 결국에는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지는 이 자본재 항목을 봐야 되는데, 직전 달 크게 하향 조정된 거에 비해서는 뭐 이번에 반등이 그렇게 가감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증가는 했어도 그 증가폭이 그렇게 생각만큼 소폭 증가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10월달 마이너스 0.1이었다고 말씀도 드렸으니까요. 여기서 하향 조정되면서 0.8 늘어난 부분, 뭐 설비 투자를 확대해가면서까지 한마디로 투자 지표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까지 신규 주문이 잡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11월 저축률은 4.1%로 뭐 직전 최고치는 5.3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저점은 3.8이었습니다. 여기서 소폭 반등을 한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PC 물가 한번 살펴봤고, 내구재 수주 관련된 부분, 제조 업황의 회복 여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